네이티브 스피커들,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이 뜻을 다 알고 있을까?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영어로. 자, 너는 비동사의 뜻을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를 나눠서 외우냐 그랬더니 다 엥? 거의 반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되게 재밌는 현상 아니야? 모국어를 쓰는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 야, 재밌지. 그럼 우리가 그 모국어를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지.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존재, 되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 말을 역으로 하면,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 전까지 영어를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 이걸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면. 내 말 듣고 있니?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걸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꾼 거야.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어떤 언어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단어들 중 하나가 바로 swear입니다. 대부분 swear의 의미를 맹세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swear가 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One, two, three. Fuck me in the ass! Wowee! I'm sorry. I really don't swear this much. You're meant to be listening to Justin fucking Timberlake. Will you please stop swearing? 자, 이 영화 장면들에서 swear를 맹세하다로 해석하면 의미가 대단히 이상하죠. All for One이라는 R&B 그룹이 부른 I Swear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swear가 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I swear가 나는 맹세해가 아니라 자꾸만 나는 욕을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원어민들은 과연 swear가 맹세하다와 욕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의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가지 꼭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학생을 첫 수업에서 가르치는데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니까 대뜸 영어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에 지원하다라는 단어는 신청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뒷받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이 마침 또 박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으로도 쓰인다. 한국어도 영어 못지않게 제멋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납득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어에 대해서 무지해요.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잭은 내가 필요할 거야와 잭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와 같은 문장에서 어떤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이고 목적어인지 한국인들은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어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잘 구분하는 사람들도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보어는 쉽게 구분하지 못하죠. 외국어인 영어의 문법은 잘 이해하는데 정작 모국어인 한국어의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 역시 swear가 맹세하다와 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이 유튜브 쇼츠만 보고 이 영어 강사가 비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동사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영어 사전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영어에 관한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진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미를 15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고 해석하기 힘들면 그냥 챗 GPT에 물어보세요. 비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크게 이다와 있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다와 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비동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영어 원어민들은 전혀 모를까요? 정말 이 영어 강사가 말하듯이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영어 원어민들이 엥?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전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궁금해요. Do you know the English verb be means both 이다 and 있다 in Korean?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만약 그 영어 원어민 친구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면 이 영어 강사가 말하듯이 엥?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다, 있다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이전 동영상에서 출연한 샤이앤 테일러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할 겁니다. 샤이앤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after in Korean. Yeah, right. Like 뭐뭐 하지 않다. But 한국어는 부정어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한국어로 설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라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비동사는 1형식 동사로 쓰일 때 있다의 의미가 있고 2형식 동사로 쓰일 때 이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od is는 신이다가 아니라 신은 있다,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죠?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전들은 이렇게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로 쓰일 때 exist, 존재하다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 친구에게 God is는 God exists와 같은 의미냐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그 친구는 두 문장이 같거나 최소한 굉장히 비슷한 의미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야 그렇다면 God is love와 God exists love도 같은 뜻이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는 그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God is와 God is love에서 비동사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는 맞아. 두 문장의 비동사는 서로 다른 의미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건 챗GPT에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챗GPT에 God is와 God is love의 비동사가 서로 같은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 영어 선생님이 미국인 친구에게 도대체 뭐라고 질문한 건지 궁금해요. 정말로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 친구에게 이다, 있다 이러면서 물어본 걸까요? 하다못해 I think the English verb be has a lot of meaning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렇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그 친구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한다면 God is love와 같은 예문들을 이용해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영어 원어민 친구들이라면 이런 예들을 들 필요도 없이 비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샤이앤 테일러 씨에게 이 영어 강사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샤이앤 테일러 씨는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샤이앤 테일러 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교적 성적이 괜찮았던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법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 영어 강사가 도대체 어떤 영어 원어민 친구들에게 물어봤는지 궁금한 거예요. 미국 길거리에서 마약 파는 애들한테 이런 질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해봐야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소리나 들었을 겁니다. 총이나 안 맞았으면 다행이죠. 자, 이분이 정말 영어 원어민 친구에게 물어본 게 맞을까요? 이분은 인터넷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강사잖아요. 자신의 강의를 녹화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원어민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미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줌 같은 화상회의 앱으로 녹화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친구들이랑 연락 다 끊어졌어요? 카메라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면 미국인, 영국인, 호주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 엥?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선생님은 상상 속의 미국인 친구들과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허세는 이 선생님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3번 생략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죠? 4번 문어체제 표현이다. 문어체제 표현은 뭔가 하면 구어체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구어체에서 com어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He can solve the problem. come on!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He can solve the problem.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어체적 표현, 즉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강사 역시 예전에 꽤 이름을 날렸던 인터넷 영어 강사인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글로 쓸 때 반드시 컴마를 쓰기 때문에 문어체 표현이고 회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First there's a layer of ladyfingers, then a layer of jam, then custard, which I made from scratch. Then raspberries, more ladyfingers. Wait. I think you had $200.
Whoopies. Which is bucket and a half. So none of the girls here eat anything? Not since 2 became the new 4 and 0 became the new 2. Well, I'm a 6. Which is the new 14? 이 표현들에서 사용된 which가 모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강사 역시 글로 쓸 때 관계대명사는 컴마를 사용하니까 구어체 회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서 상상을 한 거예요. 하다못해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상상을 토대로 한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명 인터넷 영어 강사들은 주로 독해 위주의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인지 자신이 회화도 능숙하게 잘한다는 사실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제 동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그 영어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하면은 일단 해석이 돼야 하고요. 그 뒤에 한두 달 더 듣기나 말하기를 배우면 말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영어를 배우고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독해는 가짜 영어이고 회화가 진짜 영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풍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 영어 강사들은 실제로 회화는 잘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회화도 잘한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사실 저도 뭐 회화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샤이엔씨와 인터뷰할 때도 영어로 대화하면서 엄청나게 버벅댔어요. 2시간 정도 영어로 대화하고 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못하느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한 내용은 조만간에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유명 영어 강사들의 이러한 허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어 강사들의 이러한 허세와 거짓말이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쇼츠 동영상에 대한 댓글만 봐도 한국 영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댓글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다와 있다의 의미로 공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영어 교육 방식은 틀렸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영어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다 틀렸고 내 영어 교육 방식만이 진리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요. 물론 한국 영어 교육에 불신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사들은 그런 불신을 한 10배에서 20배쯤 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이들 유명 인터넷 영어 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동영상 맨 처음에 스웨어가 맹세하다와 욕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스웨어는 신에게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신의 이름을 걸고 격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God damn it,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이렇게 스웨어는 신을 걸고 하는 맹세였는데 점점 그냥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욕설로 굳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어가 욕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번 동영상이 재밌거나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